작년 말 일본 방위성으로부터 좀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래 사거리 200km이던 일본의 12식 지대함 유도탄, 즉 12SSM의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의 최종 목표 사거리는 무려 1500km. 이 동북아의 상당한 부분을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되니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죠. 오늘은 미사일 대국을 넘어 군사 대국을 노리는 거 아닌가 싶은 일본의 야심과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구독자 100만 달성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일본은 대한미사일에 나름 진심인 나라였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인 만큼 해상 방어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소련의 해군력 증강이나 주변국의 위협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한미사일 독자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60, 70년대 내내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다 마침내 1980년에는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80식 공대함 미사일을, 그리고 1988년에는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죠. 1990년부터는 88식 미사일을 토대로 이 함대함 버전인 90식을 개발하는 등 일본 자신만의 독자적인 대함 전력을 꾸준히 가져왔고요. 다양한 형태의 지대함 미사일 부대를 운용하면서 적의 상륙이나 해상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일본이 야심차게 내놓은 미사일이 12SSM-ER,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인데요. 작년 말에 시험 발사에서 지대지형 3발과 함대지형 2발, 총 5발을 쏘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죠. 12SSM-ER은 12식 지대함 미사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일본판 토마호크라는 지금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지상 발사형은 2025년에, 함정 발사형은 2026년에, 공중 발사형은 2027년까지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의 등장으로 일본의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이 강화된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일본 정부는 적의 공격 조짐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선제 공격도 가능한 반격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말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서 논란이 되게 됐죠.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이란 적이 자국을 공격하기 전에 적의 위협권 밖, 즉 안전한 거리에서 목표물을 원격 타격해 적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2012년 지상에서 적 함선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는 최대 200km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능력 향상형이라고 불리는 이 신형 미사일은 사거리가 기존 12식의 7배 이상인 1500km까지 늘린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사거리면 우리의 현무3C 순항미사일과 사실상 동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3C도 이런 1000km 이상의 장거리 정밀 타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순항미사일이고 터보젯 엔진으로 추진하는 순항미사일인데 이게 지금 거의 뭐 컨셉상으로 보나 사거리로 보나 추진 방식으로 보나 유도 방식으로 보나 매우 유사점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름만 지대함 미사일의 개량형이지 실질적으로 완전히 정밀 장거리 대지 타격용의 순항 미사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어쨌거나 일본은 긴 사거리의 12SSM-ER로 중국, 북한의 전략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 중이기 때문에 다목적 원거리 타격 무기로 변화하고 있고요. 또 탄체 형상도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도록 스텔스 어떤 개념을 추가해서 설령 탐지가 되더라도 요격당할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원래 2018년도에 JSM, JASSM, LRASM 같은 해외제 대지공격 미사일들을 도입하려고 했고 실제로 도입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JSM은 도입 일정이 늦어졌고 이 JASSM과 LRASM도 운용 플랫폼이 될 F-15J의 현대화 계속 비용 증가가 문제가 되면서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외 무기 도입이 늦어지자 일본은 그 대안으로 2020년부터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시작했고요. 지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초음속 활공체도 개발 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일본은 미사일 전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방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5,389억 엔, 한화로는 약 80조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도 일본의 대중국 대응 능력을 키우는 걸 묵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 부분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위대 신전력도감 2024-2025를 보면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의 시험 발사는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아까 미국이 일정 부분 지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전혀 막을 생각이 있긴커녕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차세대 미사일의 어떤 리스트가 11종가량 등장하는데 그중에는 일본이 2018년부터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블록 1은 사거리 500에서 900km, 블록 2는 사거리 2000에서 3000km 정도로 수정되는데요. 2026년부터 배치될 예정인 이 극초음속 활공체는 로켓에 탑재돼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탄도미사일 개발이 금기시되어 왔는데 하지만 중국의 거센 위협이 이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죠.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따라 그동안 미국은 창의 역할을, 일본은 방패의 역할을 암묵적으로 맡아왔지만 이 도감 속 미사일 리스트를 보면 이 전통적인 역할 분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에 무기 수출 금지까지 해제하면서 이제 이런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수출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인데요. 우리의 국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의 미사일 개발 동향에 주목하고 우리의 대응책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